도토리를 이렇게 드시면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건강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대표 구황식품이자 바다가 아닌 산에서 나는 보약 도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도토리가 단순히 다람쥐 먹이나 묵 만드는 재료로만 생각하고 계셨나요? 사실 도토리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놀라운 효능을 가진 천연 건강식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도토리는 예로부터 흉년의 굶주림을 면하게 해준 고마운 식품이었습니다. 특히 신석기 시대부터 인류가 식용해온 열매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 유적지에서도 탄화된 도토리가 발견될 정도로 오래된 식품입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이 피난 가서 드셨던 음식이 바로 도토리묵이었는데 그 맛을 잊을 수 없어 나중에 궁궐로 돌아온 후에도 도토리묵을 상에 올리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너지연구소에서 놀라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도토리 가루 1kg으로 무려 3.5톤의 중금속 폐수를 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도토리에 들어있는 아콘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 중금속까지 배출해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세먼지로 고생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도토리만큼 좋은 해독식품도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영양학자들도 도토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USA 투데이에서도 도토리는 영양소와 항산화제로 가득 차 있다고 보도했고, 심장, 뼈, 근육 건강은 물론 에너지, 신진대사, 뇌 기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 영양소,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동의보감에서는 도토리를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쓰며 독이 없다고 기록하면서 설사와 이질을 낫게 하고 장과 위를 든든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본초 강목에서도 흉년에는 산 사람들이 밥을 해먹거나 찌어서 가루로 먹었으며 잘 익은 도토리의 경우 보관을 잘하면 수십 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르신들이 왜 도토리를 드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지 모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입니다. 먼저 도토리를 드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변비가 심한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도토리에는 탄닌 성분이 10%에서 20%나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대장에서 수분 흡수를 촉진시켜 설사를 먹게 하는 좋은 효능이 있지만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 과다 섭취하시면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덜 익은 감을 많이 먹었을 때 변비가 생기는 이유도 바로 이 탄닌 때문입니다. 탄닌은 식물에서 흔히 발견되는 폴리페놀 중 하나로 대장에서 장내 수분 흡수를 촉진하는 성질이 있어서 변비가 심한 분들은 절대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빈혈이나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도토리의 탄닌 성분은 중금속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철분과 칼슘 같은 미네랄도 함께 배출시킬 수 있거든요. 특히 철분과 탄닌이 만나면 탄닌철이라는 결합물이 만들어져서 철분 흡수율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빈혈약을 드시는 분들은 도토리 섭취 시간과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도 칼슘 흡수가 방해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적당량만 드세요. 도토리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평소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 과다 섭취하시면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몸에 염증이 있으실 때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넷째, 날 도토리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생 도토리에는 탄닌이 너무 많아서 떨고 쓸 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며 많이 드시면 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에 끓이거나 담가서 탄닌을 제거한 후 드셔야 합니다. 도토리 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물에 담가 며칠간 떫은 맛을 우려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섯째,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천천히 드세요. 도토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에 민감한 분들에게는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도토리가 혈당과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분들은 도토리가 혈당을 더 낮출 수 있어서 저혈당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세균성 설사인 경우에는 도토리를 드시면 안 됩니다. 도토리가 설사를 먹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설사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균성 설사는 바로 멈추게 하기보다 충분히 설사를 나게 해서 세균을 배출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8째,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은 시간을 두고 드세요. 매일 철분제나 칼슘제 같은 영양제를 섭취하시는 분들은 도토리와 최소 2시간 이상 차를 두고 드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양제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도토리의 놀라운 효능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최고의 해독 효과입니다. 도토리에 함유된 아콘산 성분은 체내에 유해, 독소와 중금속을 흡수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미세먼지가 심한 시대에 체내에 쌓이는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너지연구소 실험에서 아콘산이 폐수의 중금속 농도를 최대 200배까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그 효과를 짐작할 수 있겠죠. 실제로 도토리 1kg으로 3.5톤의 중금속 폐수를 정화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해독력입니다. 둘째, 설사를 먹게 하는 천연지사제입니다. 동의보감에 기록된 바와 같이 도토리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이 바로 설사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탄닌 성분이 대장에서 장내 수분 흡수를 촉진하여 심한 설사를 빠르게 먹게 해줍니다. 설사가 심하실 때는 말린 도토리 가루를 미음에 타서 드시거나 알약을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도토리 가루와 쌀가루를 2:1 비율로 섞어 약한 불로 노랗게 볶아 뜨거운 물로 반죽한 후 과자처럼 떡을 만들어 먹거나 밥처럼 쪄서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뛰어난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도토리묵은 89%가 수분이고 100g당 약 22칼로리로 매우 낮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도토리의 탄닌 성분이 담즙산과 결합해서 지방 흡수를 억제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도토리에 함유된 키틴 성분이 몸속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서 다이어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넷째, 강력한 항산화 효과입니다. 도토리에는 폴리페놀과 타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체내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세포 산화를 방지해 노화를 늦춰줍니다. 또한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을 막아주는 항균 작용도 합니다. 타닌은 우리 몸에서 항산화제로 작용해 염증을 줄이고 감염을 막는 등의 효능이 있으며 세포를 공격하는 나쁜 산소인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도토리는 에너지를 천천히 방출해서 혈당 조절과 지속적인 에너지 유지에 도움이 되어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유익합니다. 도토리에 함유된 키토산 성분이 혈당 상승을 조절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작용도 합니다. 또한 게살과 껍데기에 함유된 아스타크산틴이라는 성분도 혈당 조절에 이로운 작용을 해서 당뇨 예방 및 개선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째,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도토리의 칼륨 성분이 혈관 속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주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해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탄닌 성분도 담즙산과 결합하여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몸속 콜레스테롤 농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콜레스테롤 배출에도 효과적입니다. 일곱째, 장과 위를 든든하게 합니다. 도토리는 소화 기능을 촉진시켜주고 장출혈이나 치질로 인한 출혈을 먹게 하는 지혈 작용도 있습니다. 또한 위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서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도토리를 삶아서 먹으면 속을 든든하게 해서 배고픈 줄 모르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치매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도토리에는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생리활성물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심장, 뼈, 근육 건강은 물론 에너지, 신진대사, 뇌 기능을 지원하는 비타민과 영양소,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뇌세포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에 효과가 있어서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아홉째, 숙취 해소와 간 건강에 좋습니다. 도토리에 함유된 아콘산 성분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능이 있어서 과음으로 인한 숙취를 빨리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간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되는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해서 전반적인 간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과음,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간에 부담이 가실 때 도토리가 간을 보호하고 해독 작용을 도와줍니다. 열째,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도토리는 기본적으로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여성 관련 질환을 개선하고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여 원기 회복에 좋고 어혈로 인한 산후 복통에 효과가 있어서 산후 회복식으로 죽을 쑤어 먹으면 좋습니다. 11째,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도토리로 만든 음식은 소화가 잘 되며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각종 미네랄 성분이 꼴밀도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12째,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도토리에 함유된 키토산 및 각종 성분이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어서 탄력 있는 피부를 가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각종 비타민 및 미네랄 성분이 피부 속 노폐물 제거 및 영양 공급을 해줘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가 있는 생리활성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심장, 뼈, 근육 건강은 물론 에너지, 신진대사, 뇌 기능을 지원하는 비타민과 영양소,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9째, 숙취 해소와 간 건강에 좋습니다. 도토리에 함유된 아콘산 성분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능이 있어서 과음으로 인한 숙취를 빨리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간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되는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해서 전반적인 간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10째,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도토리는 기본적으로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여성 관련 질환을 개선하고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도토리 요리 5가지를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토리묵입니다. 재료는 도토리 가루 1컵, 물 6컵, 소금 3분의 1 작은술, 참기름 1숟가락이 필요합니다. 먼저 도토리 가루 1컵을 물 6컵에 풀어서 1시간 정도 두면 위에 맑은 물이 뜨는데 이는 떫은 맛이므로 버리고 가라앉은 도토리 물만 사용합니다. 냄비에 도토리 물을 넣고 젓가락으로 저어가며 끓이다가 걸쭉해지면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용기에 담아 식히면 탱글탱글한 도토리묵이 완성됩니다. 양념장은 간장 3큰술, 국간장 반 큰술, 고춧가루 3분의 2큰술, 매실액 1작은술, 올리고당, 참기름, 다진 마늘, 파를 넣어 만들어 함께 드시면 됩니다. 특유의 쌉싸래한 맛과 탱글탱글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두 번째는 도토리전입니다. 재료는 도토리 가루 반컵, 밀가루 반컵, 부추, 양파, 당근, 청양고추, 소금이 필요합니다. 도토리 가루 반컵과 밀가루 반컵에 소금을 넣어 간을 한 후 물 350ml를 붓고 섞어서 반죽을 만듭니다. 반죽의 농도는 끊어지지 않고 주르륵 흐를 정도로 묽게 만드세요. 부추는 3cm 정도 길이로 썰고 양파와 당근은 채 썰고 청양고추는 송송 썰어 준비합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부어 지단을 붙이듯 얇게 편 다음 준비한 채소를 고명을 올리듯 가지런히 올리고 그 위에 재료가 드러나도록 반죽을 살짝 뿌린 후 반죽이 익으면 뒤집어 익히면 완성입니다. 도토리 가루와 밀가루의 비율은 1:1이 가장 좋고 메밀가루를 섞으면 더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세 번째는 도토리 국수입니다. 재료는 도토리 가루, 밀가루, 멸치, 된장, 파, 마늘, 고춧가루가 필요합니다. 도토리를 하루 정도 물에 불린 다음 맷돌이나 분쇄기를 이용하여 곱게 갈아주세요. 도토리 가루에 밀가루와 물을 넣어 반죽한 후 밀대로 얇게 밀어 국수를 만든 다음 끓는 물에 삶아서 찬물에 헹굽니다. 멸치로 육수를 낸 후 된장을 풀고 삶은 도토리 국수를 넣어 끓인 후 파, 마늘, 고춧가루로 간을 맞춰 드시면 됩니다. 시원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이 어우러져 별미입니다. 네 번째는 도토리 부침개입니다. 재료는 도토리 가루 1컵, 부침가루 1컵, 모듬 냉동 해물물이 필요합니다. 도토리 가루를 물에 풀어 1시간 정도 두면 위에 맑은 물이 뜨는데 이는 떫은 맛이니 버리고 가라앉은 도토리 물만 가지고 반죽합니다. 1시간 정도 물에 담근 도토리 가루는 떫은 맛이 나니 윗물을 따라내주세요. 가라앉은 도토리 가루에 부침가루 1컵을 넣고 거품기를 이용해 반죽물이 흘러내릴 때까지 반죽합니다. 모듬 냉동 해물은 데치지 않고 뜨거운 물을 부어 소독한 후 체에 걸러 준비하고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과 해물을 넣어 부치면 쫄깃하고 고소한 도토리 부침개가 완성됩니다. 각종 해물이 들어있어서 손질하지 않아도 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다섯 번째는 도토리죽입니다. 재료는 도토리 가루 반컵, 쌀 4분의 1컵, 물, 소금, 참기름이 필요합니다. 쌀을 미리 30분 정도 불려주세요.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불린 쌀을 볶아주세요. 쌀이 투명해질 때까지 볶은 후 물을 붓고 끓여주세요. 쌀이 어느 정도 퍼지면 도토리 가루를 물에 푼 것을 넣고 함께 끓여주세요. 30분 정도 끓인 후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다진 대파를 넣어 마무리하면 구수하고 영양 만점인 도토리죽이 완성됩니다. 소화가 잘 되어 몸이 약하신 분들이나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도토리 특유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입니다. 도토리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생강입니다.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도토리의 차가운 면을 보완해주고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생강의 항염작용이 도토리의 효능과 시너지를 내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도토리 요리를 할 때 생강을 조금 넣으면 맛이 훨씬 깔끔해집니다. 둘째, 꿀입니다. 도토리의 쓴맛을 중화시켜주고 천연 단맛을 더해줍니다. 꿀의 각종 효소와 비타민이 도토리의 영양소 흡수를 돕고 항균 작용도 강화시켜줍니다. 도토리차나 도토리죽에 꿀을 넣어 드시면 맛과 영양이 모두 좋아집니다. 셋째, 견과류입니다. 호두나 잣, 아몬드 같은 견과류의 지방이 도토리의 부족한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호두와 잣은 지방이 많아서 도토리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고 덜 익은 도토리의 탄닌 성분 때문에 생기는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견과류의 불포화지방산이 도토리의 각종 영양소와 만나 더욱 건강한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넷째, 무입니다. 무의 소화효소인 디아스타제가 도토리의 소화를 돕고 비타민C가 영양을 보완해줍니다. 또한 무의 매운 성분인 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도토리의 비린내를 중화시켜줍니다. 무에는 도토리에 들어있는 독소 성분을 해독해주는 소화효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미역입니다. 미역의 요오드가 도토리와 함께 신진대사를 돕고 미역의 풍부한 칼슘과 도토리의 각종 성분이 만나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미역의 알긴산 성분이 도토리의 해독작용을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여섯째,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도토리의 영양소 흡수를 촉진시키고 항균 작용을 강화시켜줍니다. 또한 마늘의 비타민 B1이 도토리와 함께 에너지 생성을 도와줍니다. 일곱째, 대추입니다. 대추의 단맛이 도토리의 쓴맛을 중화시켜주고 대추의 따뜻한 성질이 도토리와 잘 어울립니다. 또한 대추의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도토리의 영양을 보완해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감입니다. 감과 도토리묵 모두 탄닌 성분이 풍부해서 함께 드시면 변비가 심해지고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혈구를 만드는 철분이 탄닌과 결합해서 탄닌철이라는 결합물이 만들어져 소화 흡수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도 감과 게를 함께 먹으면 복통과 설사를 유발한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탄닌이 많은 음식들끼리는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둘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도 탄닌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도토리와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빈혈이 심한 경우 바나나, 도토리를 함께 먹지 말고 따로 섭취해야 합니다. 셋째, 홍차나 녹차 등 차류입니다. 차의 탄닌 성분이 도토리의 탄닌과 만나면 과도한 탄닌 섭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철분과 칼슘 같은 필수 미네랄의 흡수가 심각하게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콜라나 탄산음료입니다. 이니 많은 탄산음료는 도토리의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산음료의 산성 성분이 도토리의 알칼리성 성분과 중화되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철분제나 칼슘제입니다. 탄닌이 이런 영양제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특히 빈혈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섯째,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육류입니다. 탄닌이 육류 단백질인 알부민과 결합해서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고기를 드신 후에는 시간을 두고 도토리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술입니다. 도토리가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술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알코올이 도토리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고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도토리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토리는 정말 놀라운 천연 건강식품입니다. 아콘산과 탄닌이 풍부한 천연 해독식품으로 중금속 배출 설사, 먹게 하기, 다이어트, 항산화, 혈당 조절, 혈관 건강, 위장 건강, 치매 예방, 숙취 해소, 여성 건강, 뼈 건강, 피부 건강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도토리묵, 도토리전, 도토리국수, 도토리 부침개, 도토리죽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요리법은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 맛있고 건강한 도토리 요리를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궁합도 중요합니다. 생강, 꿀, 견과류, 무, 미역, 마늘, 대추와 함께 드시면 도토리의 영양을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맛도 좋아집니다. 반대로 바나나, 차류, 탄산음료, 철분제나 칼슘제, 육류, 술과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도토리를 구입하실 때는 신선한 것을 고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주 넘게 놔두면 벌레가 생기기 쉬우므로 보통 껍질을 벗겨 말려서 보관하시고 시중에서는 이미 가공된 도토리 가루를 구입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적정 섭취량은 도토리묵 기준으로 하루에 100g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하고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을이 되면 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도토리이지만 직접 채취하실 때는 반드시 안전한 곳에서 깨끗한 것만 골라서 충분히 처리한 후 드시기 바랍니다. 도토리는 단순한 구황식품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귀중한 천연보약입니다. 특히 어르신분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많은 성분들이 들어있으니까 안전한 방법으로 꾸준히 드셔서 건강한 가을과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토리를 드시면서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펴보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에서 나는 천연보약 도토리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시길 바라며 오늘도 우리 가족 건강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입니다.